야, 제가 진짜 차도로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과장이 아니라 수천 명의 선수를 봐왔지만 이런 신기한 선수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키 2m에 몸무게가 70kg인 복싱 세계 챔피언이 나타났습니다. 리치는 203cm에 심지어 사우스포 스탠스를 구사하여 말 그대로 복서로서 사기적인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젊은 선수인데요. 복싱 스타일까지 독특하기 짝이 없는 그는 바로 세바스찬 펀도라입니다. 닉네임 타워링 인페르노, 우리말로 직역하면 우뚝 솟은 화염인데요. 말 그대로 화염벽처럼 느껴지는 그의 화끈한 복싱 스타일은 정말 특이합니다. 느릿느릿 전진해서 볼륨 펀치를 쏴버리는 그는 타이슨 퓨리를 능가하는 사기적인 조건을 가졌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늘고 긴 거인형 복서와는 전혀 다른, 다시 말해 굉장히 신기하고 독특한 복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WBC와 WBO 두 기구에서 라이트 미들급 챔피언으로 군림하고 있는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한 세바스찬 펀도라, 이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7년 플로리다 태생인 세바스찬 펀도라는 쿠바인 아버지와 멕시코인 어머니 사이에서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복싱 선수 출신이자 체육관을 운영했고 어머니 역시 복싱을 수련했으며 큰형 알베르토는 프로복싱 12승 무패로 은퇴를, 여동생인 가브리엘과 펀도라는 현재 전적 15승 무패로 얼마 전 플라이급 언디스퓨티드 챔피언에 오른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살 때부터 복싱을 시작한 펀도라는 학창시절 내내 아마추어 선수로 활동했지만 솔직히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100전 이상을 뛰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고 유난히 큰 키 때문에 프로모터의 눈에도 띄었지만 막상 시합을 보고 나면 실망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선수로서의 전망이 어두웠던 펀도라는 14살 때 글러브를 내려놓고 농구를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신체 조건만 봤을 때는 NBA에 어울리지만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농구에 매진해보지만 너무나도 자신과 맞지 않아 기본적인 드리블조차 형편없었다는 펀도라. 그는 허구한 날 공만 빼앗기다가 한 달 만에 때려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선수로서의 재능이 부족했던 펀도라는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전향하자 감춰졌던 잠재력이 해방됩니다. 야,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어떤 선수는 글러브를 처음 끼자마자 타고난 재능을 보이며 바로 주변에서 천재라고 칭송하는 반면 반대로 펀도라 같은 선수는 주변에서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린 결과 결국 세계 챔피언이 된 케이스인데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사람의 포텐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다 보니 이처럼 세계 챔피언의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뭔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2016년 18살의 나이로 프로에 뛰어든 그는 아마추어 시절에는 쓸모가 없었던 싸움꾼 기질이 제대로 먹히기 시작하고 특히 토투토 거리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8연승을 질주합니다. 이처럼 사기적인 신체 조건을 가졌음에도 인파이팅을 선호하는 펀도라는 9승 1패의 숀 오웬스를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는데요. 헤드웍을 따라가는 집요한 복싱으로 9승 무패 OKO를 달성합니다. Inside exchanges. Yeah, you see Fundora go back a little bit right now. Wow, beautiful hook. To using that to push off. A big left hook, and Owens going backwards. Big straight left, goodness. Punches and punches by Fundora. Owens upright. 이처럼 펀도라는 신장 198cm, 리치 203cm로 마이너스 70kg인 라이트 미들급에서 나올 수 없는 신비한 체형을 가졌으나 그런 우월한 사이즈를 살리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평소 체중이 60kg대 후반에서 70kg대 초반으로 상당한 대식가이지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그는 작정하면 아웃복싱을 구사할 수 있음에도 관중들은 화끈한 시합을 원하기 때문에 설령 KO로 지더라도 포켓 싸움을 거는 것이 적성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주 스탠스가 왼손잡이, 다시 말해 사우스포라는 것인데요. 즉 오소독스를 만날 경우 신장과 리치, 스탠스를 활용하여 접근조차 불가능한 초장거리 견제를 넣을 수 있지만 그런 이점을 포기하고 정면 승부를 거는 것이 압권입니다. 그런 독특한 스타일로 15승 1무 10KO를 기록한 펀도라는 27승 1무 1패 하빕 아메드를 상대로 검증 매치에 나섭니다.
지금까지는 들어가서 두들겨 패버렸다면 상대가 상대인 만큼 이번에는 사이즈를 활용하는 펀도라. 그러자 스트레이트 거리에서 어퍼컷이 당도합니다. 심지어 스탠스가 다를 경우 뒷손 어퍼를 맞히기가 어려운 게 정상이지만 거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퍼올리는 펀도라. 더군다나 직선 펀치는 찍어치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선 커버링이 의미가 없는데요. 보편적인 시합이라면 잽이나 스트레이트는 정면 커버링으로 훅은 옆으로 틀어서 막을 수 있지만 펀도라의 주먹은 대부분 위아래로 꽂히기 때문에 커버링을 올렸다가는 오히려 시야가 좁아져서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약간 최홍만 선수가 떠오르죠. And letting it fly. Another hard shot. Cole takes a closer look. Ahmed's got to move his head. 그렇게 아메드를 격파하고 무패를 이어간 펀도라는 다음 경기에서 황당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펀도라의 입장에선 인파이팅이지만 상대하는 입장에선 장거리이기 때문에 동시에 뒷손을 날리는데도 펀도라만 적중하는 웃지 못할 그림이 반복되고 이를 보다 못한 레프리가 황급히 시합을 중단하면서 4라운드 KO로 마무리됩니다. 나름대로의 공략법으로 헤드웍을 살려봤지만 신장차로 인해 공격이 불가했고 어쩌다 한두 대 맞췄으나 올려치는 주먹이다 보니 파괴력이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나마 펀도라가 인파이터 기질이 있어 주먹을 같이 섞어주니까 이 정도의 그림이 나오는 거지, 말씀드린 대로 만약 펀도라가 재미는 둘째치고 이기는 것만 생각했다면, 자신의 리치를 살리고 작정하고 원거리 운영을 펼쳤다면 진짜 말 그대로 파해법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펀도라가 재미없는 운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압도적인 사이즈로 생태계를 파괴하던 펀도라는 24승 1패 에릭손 루빈을 상대로 WBC 잠정 타이틀전을 치릅니다. 이번에도 사우스포와 싸우게 된 펀도라는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토투토 거리에서 화력 승부를 시도하고 좀 더 향상된 임팩트로 연타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백스텝 없이 공격으로 일관하는 펀도라. 사실 복싱에서 긴팔의 유일한 단점은 임팩트 실린 펀치를 맞추기 위해선 보다 멀리서 때려야 하기 때문에 근거리 공방을 피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비상식적으로 거대한 펀도라는 커버링 위에서 내려찍기나 밑에서 수직으로 꽂아버리고 이로 인해 커버링의 효능이 사라지면서 접점이 생길수록 루빈에게 손해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루빈 입장에선 흐름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하긴 합니다만 오버핸드를 제외하면 다른 옵션이 없다 보니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합니다. 펀도라가 평소 인터뷰를 통해 늘 말하는 게, 사람들은 본인이 마른 체형이라 허약할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맷집에 자신 있기 때문에 난전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그런 본인의 발언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전진하고 정면 승부야말로 승리의 유일한 열쇠인 루빈이 거인의 끝없는 맹공에 난색을 표합니다. 그동안 토마스 헌즈, 블라드미로 클리치코, 드미트리 비볼 등 사이즈를 활용하는 선수들이 앞손과 인앤아웃에 주력했고 상대하는 입장에선 거리를 뚫기까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지만 펀도라의 경우 완전히 반대죠. 스스로 펀치 거리를 주는데도 상대방이 해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 로봇 같은 복싱으로 진저리가 날 정도로 몰아치면서 프로 데뷔 6년 만에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Stunts for Nora. My goodness. Nora's in trouble. Lubin letting him go. Left hand. Uppercut connected by foot. Yeah, you see? Oh, wait, where's that? There we go. You see that? Right up. Yeah. 그렇게 잠정 챔피언에 오른 펀도라는 34승 1패의 카를로스 오감포를 상대로 방어전을 치릅니다. 드디어 오소독스와 맞붙게 된 펀도라. 지난 경기에서 다운을 맛본 여파인지 뒷손을 아끼면서 앞손 견제에 집중합니다. 그러자 할 일이 없어지는 오캄포. 뒷손만 기다렸다가 카운터로 대항하고 간헐적으로 유효타가 들어가지만 장창 같은 앞손에 앞면이 뚫리고 맙니다. 그리고 펀도라는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지금까지는 볼 수 없던 아웃복싱을 구사합니다. 뒷중심을 잡아놓고 앞손 비중을 높여주던 펀도라는 전성기 시절의 세미슐트가 떠오르는 벽돌 잽을 보여주고 웬만한 공격들은 어깨로 받아내면서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근접전을 처리하는 것이죠. 그 결과 만장일치 판정으로 타이틀을 지켜낸 펀도라. 마음먹고 지키는 운영에 들어간다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다듬어진 밸런스와 틀이 잡힌 디펜스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20승 1무 13KO로 라이트 미들급 정식 챔피언이 기대되던 펀도라는 무적의 포스를 뿜어내던 이때 불의의 일격을 맞습니다. 상대는 21승 2패를 기록 중인 브라이언 멘도사. 신장과 리치가 178cm로 점핑 펀치가 아닌 이상 펀도라 어깨에 걸리는 수준입니다.
그런 이유로 안면을 포기하고 바디부터 공략하는 멘도사. 이에 침착하게 풀어가던 펀도라는 잽과 어퍼로 포인트를 획득하고 평소와 비슷한 흐름이 형성되면서 판정 승리에 다가갑니다. 그렇게 거리를 지배하며 연타를 쏟아내고 있었으나 7라운드 초반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어퍼컷에 호되게 당하던 멘도사가 타이밍을 읽어내고 카운터 리드훅을 적중. 이 한 방으로 거인의 다리가 굳어지면서 대역전 드라마에 성공합니다. 분명 6라운드까지 무난하게 잡아가고 있었지만 같은 공격을 반복하다 노림수에 당하고 말았는데요. 무엇보다 신장 차이를 감안하면 리드훅은 생각지도 못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시야 밖에서 날아온 주먹에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Trying to throw the uppercut. Well, there you have it. Right, the uppercut from too far back, right, Abner? And far back. And that's what led to the problems. And you know, we've credited Fundora. 그런 아쉬운 패배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인정한 펀도라는 이어지는 재기전에서 행운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원래는 보아추크와 만나게 될 예정이었으나 챔피언 팀추의 상대였던 키스 터먼이 부상으로 낙마하고 그 자리를 펀도라가 차지하면서 WBO, WBC 라이트 미들급 타이틀전을 치르게 된 것이죠. 이 선수도 저희 채널에서 조만간 다룰 예정인데 팀추 같은 경우엔 고려인의 후손이자 전설적인 복서 코스타추의 아들입니다. 23cm의 신장 차에도 불구하고 호기롭게 덤벼들던 이때 2라운드 후반 불행한 사고가 터지는데요. 머리로 들이밀던 도중 펀도라의 팔꿈치에 찍히면서 한눈에 보더라도 예산일이 아닌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심지어 링닥터가 고개를 흔들 만큼 끔찍하게 파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시합을 뛰게 된 팀추는 시간을 끌게 되면 좋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화끈하게 부딪힙니다. 한 방으로 끝내기 위해 풀스윙을 휘갈기던 그는 유열이 낭자하고 있음에도 거친 공세를 이어가고 이를 받아주던 펀도라도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피투성이의 전투 그 자체인데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펀도라가 꺼내든 카드는 인파이팅! 이에 시야가 차단된 챔피언의 디펜스가 엉켜버리고 그럴수록 펀도라의 기세가 살아나지만 팀추 역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누구를 주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대접전을 펼칩니다. 주먹을 이마로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킹을 활용하던 팀은 최대한 부상 부위를 보호하며 타이밍을 기다리고 이에 기계처럼 대응하던 펀도라는 같은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그저 툭 하고 건드릴 뿐이지만 환장할 노릇인 팀추. 부상이 없었다면 인스텝을 밟았겠지만 접점을 막기 위해 뒷중심을 잡다 보니 전진할 기회가 사라지고 12라운드를 버텨내는 투혼을 발휘하지만 결국 스플릿 판정으로 챔피언 벨트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리하여 21승 1무 1패로 WBO, WBC 라이트 미들급 챔피언에 등극한 펀도라는 테런스 크로포드, 에롤 스펜스 주니어와의 대결이 성사되지만 협상 실패와 스펜스의 자격 미달로 현실로 이뤄지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1년 동안 쉬게 된 펀도라는 1차 방어전에서 코데일 부커를 상대하고 그 사이 체중이 늘었는지 보다 우람한 체격으로 등장합니다. 그저 뚜벅뚜벅 걸어갈 뿐이지만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전해지는 펀도라. 1라운드부터 휘청거리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판정으로 끌고 갔던 펀도라가 오랜만에 시원한 타격을 꺼내듭니다. 어퍼를 미끼로 깔아준 다음 이를 셋업으로 레프트 훅을 터뜨리면서 세로로 패턴을 입력하고 가로로 뚫어내는 지능적인 KO를 연출한 것이죠. That's the second time Booker has been down in his career. The first time was a bad loss. 그리고 2025년 7월 챔피언과 도전자가 뒤바뀐 상황에서 팀추와의 2차전이 성사됩니다. 팀추와 붙기 위해 의무 도전자를 거부하면서 WBO 타이틀이 박탈당한 펀도라. 1차전에선 상당한 접전이 펼쳐졌으나 이번에는 초반부터 무게추가 기웁니다. 확실히 1년간의 공백 이후 파괴력이 올라간 펀도라. 지난 시합에서 맞받아쳤던 팀이 정신없이 끌려가고 자신만 때릴 수 있는 거리에서 펀치 공방을 벌입니다. 뒷손 어퍼의 의존도가 높았으나 옵션을 추가한 펀도라는 더블 스트레이트 같은 까다로운 패턴으로 팀추의 타이밍을 교란합니다. 그런 결이 잡힌 플레이에 서서히 잠식되는 팀추. 특유의 근성으로 버텨보지만 신체가 말을 듣지 않는데요. 7라운드 종료 이후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펀도라가 2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Mercifully stopped. You've got to credit Tim rivalry.
예, 오늘은 프로복싱 역사상 최고의 오버사이즈 세바스찬 펀도라를 알아봤습니다. 현재 나이 27살로 전성기가 한참이나 남아있는 그는 체중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먹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70kg대 초반을 유지 중이며 이제는 진흙탕 싸움보다는 운영 스타일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 상대로 IBF 챔피언 바크람 무르타잘리에프를 원한다는 그는 만약 한두 개의 메이저 타이틀을 추가한다면 WBA 챔피언 테런스 크로포드와의 시합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크로포드의 경우 카넬로와의 월장 시합이 잡혀있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지만 만약 펀도라와 붙는다면 크로포드의 핵심인 앞손 위력이 줄어드는 만큼 펀도라의 업셋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바스찬 펀도라가 거인의 침공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의 다음 시합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